안녕하십니까, 권무찬입니다. 오늘부터는 제2 과목인 직업심리학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직업선택이론부터 보는데요. 1절 특성 요인 이론부터 보겠습니다. 특성 요인 이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업상담화 시간에 배웠던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이론 있죠. 그걸 공부하면서 파슨스까지 공부했으니까 그걸 공부했다면은 이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심리학 시간에 가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 차원에서 한번 읽어본다 라는 의미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같이 봐요. 1번 파슨스는 특성 요인 이론의 기반이 되는 요소 줄구세요. 3요소 직업 지도 모델을 구체화했다. 이게 뭐죠? 물론 아래에 있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개인 분석, 직업 분석, 개인과 플러스 직업 합리적인 매칭 요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쌍가로 2번 동그라미 하세요. 각 개인들은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매칭시키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된다고 하였다. 이미 알고 있죠, 그죠? 특성 요인, 특성이 뭐죠? 개개인의 특성, 개인차 심리학,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 다른 특성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죠. 요인, 직업의 요구 조건, 직업에서 요구한 조건, 이게 서로가 매칭이 되면 될수록 가장 최적합한 직업 선택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쌍글 한번 동그라미 하세요. 3번. 자, 개인적 흥미나 능력 등을 심리검사나 객관적 수단을 통해 밝혀낸다. 그렇죠. 특성 요인은, 윌리엄슨이네. 미네소타 대학 교수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지시적입니다.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온 학생이 곧 내담자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시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교수가 지시적으로 심리검사 합니다. 진단도 좋아합니다. 인지적이에요. 하는 김에 복습하는 겁니다. 반대, 내담자 중심입니다. 그죠? 정서적이에요. 정의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그죠? 예. 비지시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심리검사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진단도 중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담자가 원하고 요구할 때는 심리검사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예. 그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하나 더 한다면 특성 요인은 너보다도 너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냐라고 하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문제가 중요하지만 내담자 중심은 문제가 아니라 너 자체, 나는 너가 중요해. 바로 내담자, 개인 그 자체를 중시 여긴다. 왜? 너랑 나랑은 동등해. 나와 너와의 관계. 인간 대 인간. 상담자. 난 상담자야. 교수야. 선생이야. 너는 내담자야. 학생이야. 내 시킨 대로 해. 이게 특성 요인 중이라면은 내담자 중심은 같은 동등한 인격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자꾸 내가 얘기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공부하라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중간중간마다 내가 설명해 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겠다. 4번, 특성 요인 이론에 따른 직업상담 방법들은 합리적이고 인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미 다 설명했죠. 5번, 특성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어 논쟁이 되고는 있다. 왜? 모든 게 완벽한 학문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뭐든지 그래요. 아무리 학문이 좋고 아무리 일이 좋아도 꼭 반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할 것까지는 없다. 아시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의의는 이 정도 해주시고 파슨스가 강조하는 현명한 직업 선택을 위한 필수 요인. 쉽게 말하면은요. 바로 파슨스가 얘기한 3요소, 즉 직업 지도 모델 그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 파슨스의 그냥 3요인 요겁니다. 근데 내가 왜 그렇게 길게 해놨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이 나오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한번 적어본 겁니다. 파슨스의 3요인 모델입니다. 개인 분석, 직업 분석, 개인과 직업의 합리적인 매칭, 즉 연결, 그거예요. 그죠? 개인에 대한 이해, 개인 분석, 직업에 대한 이해, 직업 분석, 개인과 직업의 합리적 매칭, 연결, 요거죠.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복습을 했을 거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실질적으로는요, 이제 2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심리학입니다. 그죠? 앞에서는 우리가 전혀,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 심리학 시간에 와야지 볼 수 있는 것. 물론, 홀랜드라는 용어가 일반적인 간단한 의미는 상담학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지금부터다.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 보겠습니다. 2절.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 요거를요, 뭐, 어떤 학자들은요, 어떤 이제 그 책은 뭐, 인성 이론, 뭐, 성격 이론, 뭐, 다양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6가지 성격 유형을 만들어내놓고, 누구든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적어내는 사람이 바로 홀랜드인데, 요즘 대학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어떤 흥미를 갖고 있느냐, 이걸 좀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때로는 바뀔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그 흥미 유형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죠, 그죠? 예. 나는 좀 사회형입니다. 저는요. 저는 강의하고 있잖아요. 저는 봉사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죠? 남들과 같이 지내고 여러 사람이 어울리는 이런 외향형적 대인관계가 굉장히 저는 중요적이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면 그런 유형의 그런 걸 좋아하니까 강의하는 거잖아. 근데 제가 싫어하면은 이런 강의는 못 합니다. 왜? 강의하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나하고 안 맞으면 공부 자체가 안 되거든요. 맞으니까 공부하는 것이고, 또 그런 환경에, 그런 작업 환경, 그런 직업 환경 속에서 내가 일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성격과 환경이라는 것이 매칭이 돼야 된다. 성격, 사람마다 갖고 있는 성격이 있다. 저는 사회적인 성격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작업 현장, 직업 현장도 작업, 즉 사회적인 환경에서 일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격과 환경의 상호 작용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항상 중요해요. 먼저 1번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개요. 자, 개요 보시면 1번 동그라미 하세요. 홀랜드는 사람의 성격, 다른 말 인성. 같은 말입니다. 성격 또는 인성. 인성은 사람의 품성을 말하는 거죠. 성격과 환경, 성격 동그라미, 환경 동그라미 하세요. 성격은 사람마다 같은 성격이고, 환경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작업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환경을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구분하고, 현탐예, 사진관 해서 앞자 영어 따가지고 RIASEC, 리아세크라고 얘기합니다. 리아세크라는 육각형 모형을 통해 효과적인 직업 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자, 요거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되어 있는데, 이쪽이, 여기가 이제 현실형이다. 그러면 현실형. 이쪽이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평이 있다. 그래서 R, I, A, S, E, C, R, I, A, SEC.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쓴다면, 자, 현실형은 현장에서 직접 가서 내 몸을 투자해가지고 기계도 만지고,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하는 일입니다. 옆에 사람이 안 도와줘도 돼요. 일단은 내 기술로
그죠? 내 실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예. 기술자. 뭐, 농사 짓는 것도 물론 같이 하겠지만 내가 직접 현장 가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죠? 예. 바로 대인관계와는 거리가 멀어요. 혼자 한다. 특히 기술자. 한마디로, 이는 대표적으로 기술자 등이 있고요. 탐구형은 연구한다. 에디슨. 탐구한다. 연구한다. 얘도 저런 혼자 하는 게 많죠. 그죠? 가까이 있잖아, 가까이. 탐구형.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연구원, 연구자. 그죠? 과학자. 많죠? 자, 연구자, 과학자. 여러분들,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쭉 나와 있으니까요. 곧다 설명하긴 하고. 자, 여기는 뭐라고요? 과학자다. 연구원, 과학자. 여기가 이제 연구원. 뭐, 과학자. 예술형은, 그죠? 예술형. 예체능계. 특히 뭐 미술, 음악, 성악가, 뭐 미술가, 예술가 한마디로 뭐 음악가, 뭐 미술가 많죠. 사회형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등 남들과 대인관계가 없으면 주로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죠? 혼자 하는 내 자신을 위한, 나를 위한 봉사는 없는 거니까. 예. 자, 진취형 뭐냐? 나를 따르라. 기업인, 정치인, 그죠? 뭐 기업인, 기업가, 정치가, 그죠? 예. 관습형. 그 관습의 기존 생활에 관습적으로 쪄들어가지고 주어진 여건에, 주어진 규칙에 맞춰서 사는 겁니다. 9시 출근, 12시 점심, 6시 퇴근, 다음날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합니다. 격리, 도서관 사서, 뭐 공무원들. 한마디로 사서. 도서관 사서. 그죠? 격리사원들. 많죠,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예로 적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죠? 요걸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뒤 내용이 전반적으로 크게 이제 쉽게 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먼저 요거 6가지 현실형 일단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봐요. 현실형, 탐구형 따라하세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제가 다 듣고 있어요. 누구는 안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하세요. 자,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예. 따라하는 그 기운이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현탐예 사진관. 현탐예 사진관. 한 번 더 시작. 현탐예 사진관. 다 같이 시작. 현탐예 사진관. 어떻게 외워요? 성은 현씨요, 이름은 탐예라. 딱 보니까 남자 이름은 아닌 것 같아. 현탐예. 하는 직업이 뭐냐? 사진관. 아시겠죠? 사진관을 하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버는 속설이 있다 하죠. 그죠? 현탐예 사진관. 요즘 아이들 돌사진만 찍어도 보통 100에서 150이잖아요. 그죠? 예. 현탐예 사진관. 요것이 이제 그 개요 파트 부분에 쌍가루 1번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한 겁니다. 어차피 뒤에 있는 내용과 좀 더 추가해서 쌍가루 2번 동그라미합니다. 줄거세요. 개인의 특성과 직업세계의 특징 간의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가장 강조한다. 여기까지 강조한다. 한마디로 쌍가루 1번의 연장이죠. 그죠? 성격과 환경이니까요. 한마디로 성격과 환경.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해볼게요. 무조건 성격, 개인 플러스 환경. 그죠? 개인의 성격, 환경은 뭔가 직업 환경 또 작업 환경, 그 환경의 조화. 이 두 가지 뭔가 서로 간에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그 풀이하면은 쌍가루 2번입니다. 개인의 특성과 직업세계의 특징 간의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가장 강조한다. 그러니까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3번과 4번은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꼭 복습할 때는 읽어주는 걸로 저랑 약속해줘 하고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별표하세요. 4가지 주요 가정이 있는데 여기 적어볼까요? 4가지 주요 가정을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네 가지 주요 과정인데 첫 번째는 성격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환경 얘기입니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격도 현탐예, 사진관, 사람마다 성격이 있고 환경이다 환경도.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돼요. 제가 사회적인 성격이다. 그러면 그 사회적인 직업, 환경 유형을 찾으려고 한다. 그 말이고 2번은 뭐냐 반대로 내가 사회적인 성격인지는 뭐 아직까지 몰라요. 근데 현재 내가 사회적인 직업 환경 속에 작업 환경 속에 현재 일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거꾸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 나는 사회적인 성격이구나.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그 얘기잖아.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가지 성격 유형, 현탐예, 사진관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그 말이고 두 번째는 둘째 환경에서도 직업 환경이든 작업 환경이든 현장 환경이든 간에 그 환경에서도 6가지 유형이 있으며 대부분의 각 환경 유형에는 그 거꾸로 성격 유형과 일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결국 뭡니까? 가고 오고 그 차이입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아시겠죠? 똑같다.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고요. 셋째는 뭐냐?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하고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성격 소유자는 사회적인 직업 환경을, 작업 환경을 찾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화살표는 제가 쉽게 풀이하는 겁니다. 원래 앞에 화살표 전까지가 이제 있는 내용이고 요걸 좀 쉽게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제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넣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현실적인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은 현실적인 환경 유형을 찾으려 하고, 그렇죠. 사회적인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인 환경 유형을 찾으려 한다. 4번 넷째. 1번, 2번, 3번은 금방 우리가 이해됩니다. 근데 시험에는 4번 가지고 낼 때 잘 틀리더라. 아무것도 아닌데도 틀려요. 자, 보세요. 줄 거세요. 개인의 행동은 성격과 환경, 성격 동그라미, 환경 동그라미. 바로 요거 얘기해요. 성격 플러스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다른 거는 쉬우니까 요것만 적어볼게요. 이 중에서 이제 네 번째인데 뭐라고요? 바로 개인의 성격과 플러스 작업 환경이죠. 작업 또는 직업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 두 가지 뭐예요? 두 가지 상호작용. 서로 간에. 요겁니다.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근데 시험에는요, 환경을 빼버립니다. 성격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틀려요. 아시겠죠? 두 개 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들 보시면요, 진짜 이거 헷갈리는가요? 지금 알 수 있지만은, 다음 중 홀랜드의 네 가지 가정에 뭐 틀린 거 나옵니다. 그러면 꼭 맞는 것 같아요. 개인의 행동은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그냥 대충 보면은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니에요. 성격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성격 플러스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이 된다 해 맞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은 한 번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막 이렇게 막 저한테 막 이메일도 오고 막 이렇게 막 질문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항상 저는요, 그냥 내용만 그냥 강의하고, 줄 끄세요. 시험 잘 나옵니다. 줄 끄세요. 이렇게 해도 저는 별 문제 없는데, 제 성격이 그렇지 않아요. 제 성격도. 제가 20년 동안 이 공부하면서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내가 다 풀어봤고, 그걸 다 풀어봤고, 공부했으니까 내가 또 책을 만들기도 하고, 문제집도 이렇게 분류해서 단원별로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 스스로를 띄우려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내용에서 중요하다, 별표만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틀리게 한다. 거기까지 설명을 내가 다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 공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시험 위주의 강의다. 하다 보면은 내가 설명을 내가 좀 하고 싶은데 오프라인 같더라면 시간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해줍니다만은 동영상에 보면은 뭡니까? 짧은 시간에 일단 합격하거나 보자. 그거거든요. 그럼 제가 혹시나 이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외우세요. 찍어 맞추세요. 이렇게 맞춥니다. 라고 넘어가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일단은 합격해놓은 거 보자. 실무 가잖아요. 저를 볼 게 많다니까요. 그죠? 저도 공공기관, 뭐 경기도청, 뭐 그다음에 서울시 다 제 강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내가 특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제 강의 듣고 합격했습니다. 말 들을 때가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그래서 네 번째. 그래서 따라서 개인의 성격과 환경 유형을 안다면 직업 선택, 직업 전환, 직업 성취, 역량, 교육적 혹은 사회적 행동 등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홀랜드의 6가지 성격 유형 보겠습니다. 홀랜드의 6가지 성격 유형. 홀랜드의 6가지 성격 유형. 여기 보시면 이 중에서 특히 희한하게 현실형을 잘 물어봅니다. 의외로. 물론 다 공부하겠지만 여기는요, 뭐 내가 줄 긋고 할 것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어 단어 외우듯 주관식 공부하듯 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읽으면서 이해하시면은 다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요 내용 정리했으니까 더 이상 내가 쓰지는 않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 현실형 1번 동그라미 하세요. 현실형 요겁니다. 기술자 혼자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솔직하고 성실하며 왜? 혼자 열심히 하려면 기계를 만지고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취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솔직하고 성실하며 말이 적고 고집이 세며 직선적이며 단순하다. 기계 만지는 사람을 딱 염두하면 돼요. 두 번째, 분명하고 질서 정연한 걸 좋아하며 기계, 도구, 동물에 관한 체계적인 조작 활동을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나하고 자꾸 반대입니다. 가장 반대 있는 이거 대각선길이죠. 그러니까 얘도 혼자 하지만 좀 가까워요. 가깝지만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나하고 반대다. 정반대가 뭐냐? 현실형의 반대는 사회형입니다.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사회형은 반대야. 사람은 만나야 돼요. 정반대에 있는 사회형은 아니다 그 얘기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자. 그러니까 사회형과는 거리가 멀다 그 뜻이에요.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직업은 기술자 뭐 등등이 있다. 3번에 현실형의 특징은 실용적이다. 또는 실용적이다라는 표현 쓰는 겁니다. 탐구형 두 번째 에디슨 연구원 뭐 과학자 아시겠죠? 연구원 과학자. 에디슨은 뭐 연구보다 과학자 여기 뭐 얘들아 뭐 과학자. 어차피 여기 더 어울리겠네요. 같은 말이지만 탐구형 에디슨을 딱 생각하면서 골방에 갇혀서 혼자서 연구하죠, 그죠? 추상적이고 과학적이며 과제지향적이다. 이번에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조직적이며 정확하지만 즉 정반대에 있는 진취형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리더십 기술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진취형과는 거리가 좀 멀다 그 뜻이죠. 탐구형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 직업은 오늘 과학자 등이 있다. 탐구형 특징은 과학적, 추상적이라는 단어를 핵심으로 쓴다는 얘기죠. 물론 위에 나왔지만 예술형, 그렇죠? 음악가, 성악가, 작곡가, 미술가를 딱 떠올리면 되겠죠. 변화와 다양성을 좋아하고 틀에 박힌 걸 싫어하며 모호하고 자유롭고 상징적인 활동들에 흥미를 보인다. 또한 창의성을 지향하는 아이디어와 자료를 사용해서 자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창의적이고 심미적이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적이며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2번 표현이 풍부하고 독창적이며 비수능적이지만 다시 말하면은요 수능적이다. 수능적 여기입니다. 관습형입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 근데요 음악가들 예술가들은 출퇴근이 없잖아요. 일부
공무원 내지는 일부 이렇게 뭐 이렇게 저 뭐라 그럴까 출퇴근을 하는 외에는 보통 사람들은 뭐 새벽에 뭐 낮에 잤고 새벽에 막 뭐 음악이 떠올라가지고 막 자꾸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유롭죠. 그러니까 어떤 틀에 박히는 어떤 여기에 순응하지 않죠. 순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순응적이지만 규범적 능력도 부족하다. 아시겠죠? 규범은 규범. 짜여진 시간적인 일. 그걸 말하는 규범, 규칙, 규범이니까. 그러니까 예술형은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지만, 그죠? 출퇴근 인익이 없잖아요. 근데 관습형은 어때요? 반대. 관습형은 규칙적, 규범적이죠. 그죠? 관습형과는 거리가 멀다. 그 뜻이죠.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 직업은 뭐예요? 음악가 등이 있다. 음악가, 미술가, 뭐 예술가 하면 되겠죠. 3번 예술형 특징은 독창적이다. 독립적이다. 이렇게 씁니다. 독창적이다. 사회형 우리가 말하는 상담사, 사회복지사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대인관계에 뛰어나며 외부활동을 선호하고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다. 하지만 반대에 있는 현실형과는 거리가 멀다. 즉 그 도구와 기계를 포함하는 질서정연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싫어한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걸 즐기지만 기계적 능력이 부족하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직업은 상담사 등이다. 3번 특징은 후원적, 양육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취형이다. 다른 말로 이제 설득형. 설득한다. 진취한다. 나를 따르라. 기업 대표. 나를 따르라. 국회의원. 정치가. 아시겠죠? 첫 번째, 1번 조직의 목적과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을 선도, 계획, 통제, 관리하는 일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위신, 인정, 권위에 흥미를 보인다. 2번 조직 목표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조작하는 활동 좋아합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됐지. 따라와 무조건. 특히 기업가 그렇게 하죠. 물론 정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에 있는 거, 즉 탐구형과는 거리가 멀다 그 뜻이에요. 과학적 능력이 부족하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직업은 정치가 된 게 다 뭐 기업가, 뭐 쏘는 기업가, 또 뭐라고요? 뭐 정치가, 기업가, 뭐 정치가 뭐 등이 있다 그 얘기죠. 관습형, 정해진 원칙과 계획에 따라 자료들을 기록, 정리, 조직하는 일을 좋아하고 체계적인 직업 환경에서 사무직, 계산적 능력을 발휘하는 활동들에 흥미를 보인다. 그렇죠? 뭐 하여튼 출퇴근하는 격리사원, 도서관 사서, 공무원들을 딱 염두하면 되겠습니다. 2번 구조화된, 즉 조직적인 활동 환경을 선호하고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자료 정리를 좋아하지만 하지만 반대, 예술형과는 거리가 멀다. 예술적 능력이 부족하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직업은 뭐라고요? 사서 등이다. 특징은 논리적, 체계적이다. 아시겠죠? 이건 다 읽은 이유가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10번 나오면 5번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좀 더 추가하고 보충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려고 한다면은 확장해서 제가 밑에 더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참고하러 놓는 거니까 복습할 때 한번 읽어주시고 읽기 싫어 그러면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홀랜드의 6가지 직업 환경용입니다. 얘는 얘는 홀랜드의 여섯 가지 직업 환경 유형. 그러니까 3번은요, 우리가 4가지 가정할 때 쌍가로 1번 내용이고, 4번은 요거는 요 가정에 배웠던 쌍가로 2번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6가지 성격이 있고, 사람은 6가지 직업 환경 유형이 있다. 그 얘기죠. 어떠한 직업들이 있느냐, 그 직업에 관한 내용이 나오겠죠. 현실형, 다른 말로 우리는 실제형, 아시겠죠? 라고 부릅니다. 현실형 또는 실제형. 그러면 읽으면서 제가 그동안 잘 나왔던 것들은 내가 줄을 줄 겁니다. 그것들을 위주로 줄 거서 집중적으로 보시고 나머지는 한번 이런 것도 있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실형.
각종 도구를 이용해서 기계 등을 다루는 실무적 일이다. 줄 거요. 조사연구원. 자, 농부, 농업도 줄 거요. 소방서. 자, 줄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 줄 거죠? 그 다음에 경찰관. 목수 줄 거요. 자동차 및 전기 기술자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 줄 거요. 엔지니어도 줄 거세요. 트럭 운전사 줄 거요. 군인 줄 거요. 자, 더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현실형에 속한다. 현실형에 속하는 직업 환경이다. 그 얘기죠. 탐구형,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지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다. 줄 거세요. 심리학자 줄 거야. 그 다음에 분자공학자 줄 거야. 과학자 줄 거야. 세 가지. 그 외에 화학자, 소학자, 기상학자, 생물학자, 물리학자, 치과 의사, 내과 의사, 건축가, 측량기사 줄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 분야 줄 거야. 등등 있다. 줄 것은 그동안 반복해서 잘 나왔던 것들을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중요시하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술형. 자기 표현에 능하며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다. 무용가, 편집자, 자, 예술가 줄 거예요. 예술가, 작가, 의상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배우, 자, 배우 줄 거고요. 방송인, 코미디언, 지금은 이제 뭐 개그맨 이렇게 표현하지만 코미디언, 자, 줄 거예요. 작곡가 줄 거예요. 연주가 줄 거예요. 저술 분야 줄 거예요. 등등이 적합하다. 그 다음에 사회형. 친절하고 인정 많고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병원, 학교, 상담소에는 사회형의 사람들이 다른 유형보다 더 많이 있다. 그렇죠? 사회복지가, 교육자, 카운슬러 줄 거예요. 카운슬러. 바텐더 줄 거예요. 간호사, 종교 지도자 줄 거예요. 됐죠? 물론 그 위에 있잖아요. 그 위에 줄 거서 첫 번째 줄에 거기 상담소 아시겠죠? 이런 것들. 5번 진취형 또는 설득형인데요. 야망 있고 사교적이며 활동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다. 줄 거세요. 정치가, 사업가 두 개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외에 기업 경영인, 세일즈 리더, 경매 담당자, 판사, 변호사, 행정 담당관, 세일즈맨, 은행장, 세관원, 호텔 매니저, 부동산 중개업자, 학교장 등등이 적합하다. 관습형, 숫자, 기록, 기계와 관련된 규칙적이며 순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분야이다. 정확성과 줄 거세요. 줄 거요. 정확성과 꼼꼼함을 요구하지만 융통성과 상상력이 부족하다. 아시겠죠? 정확성, 꼼꼼함이 좋지만 융통성과 상상력. 그러니까 예술형 쪽으로는 거래가 멀다 그 뜻이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줄 거세요. 은행원, 사무원 줄 거세요. 은행원, 사무원. 그 다음에 비서, 도서관 사서 줄 거세요. 그 다음에 우체국 직원. 자, 격리사원 줄 것이고, 공인회계사 줄 거예요. 행정사 줄 거예요. 행정관료 줄 거세요. 줄 것만 해도 양이 많잖아요. 그 정도만 알아도 뭐 여기에 직업 환경 유형을 낼 때 충분히 맞춥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탐내 사진관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면은 직업들도 충분히 우리가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내용부터 저랑 같이 한 것 위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에 오니까요. 홀랜드의 5가지 주요 개념이죠. 자, 주요 개념 여기 5가지 주요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일관성이다. 일관성.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일관성. 자, 일관성 동그라미 하세요. 자, 제일 잘 나와요. 일관성이 뭐냐? 일관성은 개인의 성격 유형뿐만 아니라 환경 유형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줄 것입니다. 첫 두 문자가 현탐내 사진관 아니면 뭐 RIASEC 요거죠. 줄 거세요. 첫 두 문자가 육각형에 인접할수록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실형이다. 그러면 R과 가장 가까이 있는 I가
내가 검사해 보니까 RI가 있고요. 또 RA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RI가 RA보다는 어때요? 일관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2번 줄 거세요. 줄 거예요. 6개 유형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오죠. RI는 RA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일관성이 더 높다. 그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관성을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변별성 또는 차별성인데요. 한 개의 유형에는 반대 유형에는 흥미가 높게 나오지만 다른 유형에는 흥미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여러 유형에 똑같은 흥미를 나타내는 사람은 특징이 없거나 이 사람은 현실형이나 탐구형이나 예술형이나 비슷해. 그러면은 이 사람은 현실형이다 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아니야 탐구형이야 라고 말하기도 애매해. 그러니까 여러 유형에 똑같은 흥미를 나타내는 사람은 특징이 없거나 잘 규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다. 자, 예를 들면은 사회형에 흥미가 높게 나타나는 사람은 다른 유형에는 흥미가 별로 나타나지 않으며 그중 현실형의 흥미가 가장 낮게 나온다. 왜? 만약에 내가 사회형이야. 100점 만점에 100점이야. 그러면은 예술형은 100점보다는 낮게, 예를 들면 뭐 90점, 탐구형은 80점, 현실형은 뭐 50점 이런 식으로 나와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죠? 흥미가 낮게 나온다. 가장 대각선 반대에 있는 것은 극과 극이다 그 얘기죠. 점수가 가장 낮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체성. 여러분 아직까지 뭐 변별성, 뭐 정체성을 아직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얘만 잘 물어봤고요. 2차 시험에서는 이제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2차 강의 할 때도 물론 또 설명하고 외우는 방법까지도 같이 하면서 하겠지만 일단은 1차 시험에 맞게 강의하는 겁니다. 정체성은 뭐냐? 사람마다 갖고 있는 개인의 정체성은 분명하고 안정된 인생의 목표, 흥미, 재능을 가짐으로써 얻어지고 되고 당연하죠. 근데 환경적 정체성은 뭐냐? 환경이나 조직이 분명하고 통합된 목표 1, 보상이 일관되게 주어질 때 생긴다 라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자신에게 갖는 정체성 또는 환경에 대해 갖는 정체성이 분명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안정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외우지 마시고요. 4번 동그라미 일치성.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일치성. 1번만 볼게요. 1번 동그라미 하시고 일치성은 개인과 직업 환경 간의 적합성 정도에 대한 것으로 직업적 흥미가 직업 환경과 어느 정도 맞는지를 의미한다. 즉, 줄 거예요. 개인의 성격 유형과 환경 유형 간 일치의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저는 흥미 검사해보니까 나는 사회형이야. 그래서 나는 사회형에 속해 있는 상담사로 취직했습니다. 일치성이 높다. 그 얘기죠. 높다. 그래서 2번 정도까지만 볼게요. 다른 유형은 다른 환경을 원하므로 사람은 자신의 성격 유형과 비슷한 환경 유형에서 일할 때 일치성이 높아지며 중요한 보상이 제공되는 환경에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 얘기죠. 아시겠죠? 3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번 계측성. (1번) 계측성은 흥미 유형과 환경 유형 간의 관계가 육각형 모형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육각형 모형에서의 흥미 유형 또는 환경 유형 간의 거리는 그들의 이론적 관계와 반비례한다. 무슨 말이야 이게?
이래 보시면 돼요. 내가 사회형이다. 그러면 이 대각선 길이가 나하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길이가 길다. 그러니까 길이가 나와 거리가 멀수록 길다. 즉 반비례한다. 그 얘기예요. 이만큼 짧죠? 예를 들어 무슨 뭐 10cm, 뭐 15cm, 20cm 아시겠죠? 이렇게 길면 길수록 나하고 반대다. 아시겠죠? 반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측성을 통해 육각형은 개인 흥미들에 대해 일관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주는 모형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 그죠? 거리가 멀수록 대각선 길이는 길다. 길면 길수록 반대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5가지만 알아두시고 특히 여러분들 일관성하고 일치성을 좀 알아두시고 5개 있다는 정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검사 도구 보겠습니다. 검사 도구. 6번째. 자, 검사 도구는 특별하게 이렇게 뭐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중 홀랜드의 검사 도구, 즉 흥미 유형 검사죠. 검사 도구가 아닌 것 하는 거 엉뚱한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요, 용어도 참 생소하고 어렵잖아요.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눈으로 보면서 아, 요것은 홀랜드 검사 도구이네. 그 정도만 알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 직업 탐색 검사, 3번 자기 방향 탐색, 다른 말로 자기 탐색 검사 또는 자가 흥미 탐색 검사, 4번 자기 직업 상황 또는 다른 말로 개인 직업 상황 검사 또는 진로 정체성 검사라고 부르고요. 5번째 경력 의사결정 검사. 아시겠죠? 요건데 간혹 가다가 이제 다음 중 홀랜드의 검사 도구 아닌 것 해놓고 항상 나온 정답이 바로 경력개발 검사, 즉 진로 발달 검사인데요. 이 경력개발 검사는요, 다른 말로 진로 발달 검사입니다. 진로 발달 검사 또는 경력개발 검사인데 이거는요, 수퍼의 진로 발달 검사. 그러니까 이거는 홀랜드랑 거리가 멀죠, 그죠? 근데 이것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심리학 공부하면서 뒷부분 가게 되면은 수포의 진로 발달 단계를 공부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5가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대신에 쌍가루 2번 동그라미, 쌍가루 4번 동그라미 하세요. 뭐냐? 쌍가루 2번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1980년에 홀랜드는 미래 진로 문제에 대해 스트레스 동그라미 하세요. 스트레스를 받는 내담자에게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검사가 뭐냐? 직업 탐색 검사. 요거 하나 딱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쌍가루 4번은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2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줄 거세요. 요거요. 줄 거세요. 직업 정체성, 직업 정보에 대한 필요, 선택된 직업 목표에 대한 장애 등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무슨 검사냐? 요거는요, 가로 안에 있죠. 줄 거 보세요. 개인 직업 상황 검사. 요거를 잘 끄집어냅니다. 물론 자기 직업 상황 같은 말이지만 개인 직업 상황 검사 요거를 좀 더 잘 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개 있다는 거 하고 쌍가루 2번하고 쌍가루 4번 개인 직업 상황 검사까지 내용만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검사 도구 잘 아시겠지, 그죠? 그래서 했던 내용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자꾸 머리 아프니까요. 진로 발달 검사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진로 발달 검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얘는요, 경력 개발 검사라고도 한다. 얘는 얘는 홀랜드가 아니고 슈퍼다.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너무 행해가지고. 아시겠죠? 자, 7번 평가의 장점과 단점은 그냥 한번 읽어주세요. 2차 시험에서요, 단점을 가끔 물어보지만 1차 시험에서는 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한번 읽어주시고요. 다만 거기 알짜 팁 잠깐 보겠습니다. 홀랜드가 제안한 진로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는데
아닌 것라고 가끔 물어봅니다. 그러면 안정성에, 진로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생물학적인 유전, 부모, 동료, 사회 계층, 문화, 물리적인 환경을 포함한 개인적인 요인과 다양한 문화 간의 독특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아닌 것 항상 나오는 정답 동기 X 아시겠죠? 거기에 적으세요. 거기에 뭐가 안 들어가요? 동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고 그냥 시험장 가느니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가자. 항상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항상 틀린 것을 동기로 내더라 그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정리하는 걸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